GPT라는 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누리고 있죠. 1억 5천만 명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빠른 속도로 사용자를 모았던 인스타그램이나 스포티파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굉장히 후줄근해 보일 정도로 직선이네 그냥. 예, 거의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죠. 거기다가 2달 정도 됐나요? 벌써 100만 명이 유료 결제를 했는데 한 달에 $20씩 내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천만 달러를 지금 벌고 있죠. 물론 이제 그거보다 돈을 더 쓰고 있기 때문에 뭐 흑자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얘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초대 규모의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정면으로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게 한 50년 후쯤 되면 네. 첫 출발이 이거였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될 겁니다. 100년 후에 인공지능이 우리 네, 지배하고 네, 막 네. 그럴 때 첫 출발은 이랬어 하고 인공지능 관점에서의 자기의 탄생을 이렇게 알릴 수 그렇죠. 있겠다. 사람들이 나 뭐 하수도에서 숨어 살고 이럴 때 이제 그때 인간들이 멍청하게도 나한테 이런 기회를 줬어. 네. 뭐, 그러니까 얘가 뭔지를 알아야 어떻게 대응하겠다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얘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게 어허. 1번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얘가 어떤 변화를 부를 건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를 덧붙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알아야 될 게 컴퓨팅 연산 능력이 얼마나 발전했냐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라는 게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와 같은 실수 연산을 잘하기 위해서 만든 계산 연산 장치예요. 여기서 나온 V100이라는 게 1초에 125조 번 더하기 빼기를 합니다. 최근에 나온 A100이라는 물건은 V100보다 딥러닝 학습하고 추론해서 20배 더 뛰어난 연산 능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챗 GPT 뒤에는 1초에 312조 번의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하드웨어가 붙어 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계산을 한다. 이게 전제가 됩니다. 애초에 인공지능,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처럼 추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접근했던 건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방식이었어요. 고양이 사진을 가려내라고 하면 고양이의 모든 특징을 입력하는 거예요. 코는 어떻게 생겼고, 꼬리는 어떻게 생겼고, 털은 어떻게 생겼고, 색깔은 어떻고,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초기에는 스코어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다가 데이터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들어가면 점수가 그대로 있거나 도로 떨어져요. 왜냐하면 예외가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이는 다리가 4개라고 그랬는데 네.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하나 없는 고양이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고양이인 줄 아는데 네, 네, 얘는 네. 고양이 아니라고 해버리는 그렇죠. 거죠. 네. 사람은 금방 보면 알잖아요. 고양이라는 걸. 그래서 인공지능의 겨울이 2번이 왔다가 하드웨어가 방금 보신 것처럼 끔찍하게 발달하고 딥러닝이라는 그 뉴럴 네트워크, 그 인간의 그 뇌의 신경말을 작동 방식을 본따서 만드는 딥러닝이라는 모델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려요. 딥마인드라는 곳에서 만든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바둑에서 이겼잖아요. 그게 뉴럴 네트워크 방식으로 만든 차세대 인공지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챗GPT는 그 계열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고양이 사진으로 돌아가면 이 새 인공지능은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사람이 특징을 다 넣었잖아요. 이 새 방식은 그 구분하는 것까지를 인공지능이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사진을 한 10만 장을 주고 이 10만 장의 사진들의 차이점을 네가 다 잡아내라. 그래서 원래는 인간이 야 고양이는 다리가 4개고 네네네네. 털이 이렇게 있고 인간이 전문가처럼 특징을 잡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네. 그게 아니고 데이터를 왕창 주고 네. 네가 공통점을 찾아. 그 사진을 15만 장을 때려놓고 보통 한 15만 장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15만 장을 때려놓고 이 사진들의 다른 특징들을 다 잡아내라. 그 잡아낸 하나하나를 매개 변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1억 개, 뭐 10억 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엄청 잘 맞추는 거예요. 이 1000만 개의 변수들에 대해서 각각 가중치를 이렇게 주니까 고양이를 기가 막히게 맞추더라. 근데 문제는 맞추기는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데 왜 잘 맞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사용하는 고양이를 구분하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네네네. 뭘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쨌든 잠재된 패턴들을 잘 찾아내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인간이 사고하는 패턴대로 컴퓨터가 움직이도록 했더니 컴퓨터가 열심히 학습을 해서 인간이 학습하듯이 학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얘가 사람의 언어가 작동하는 어떤 방식을 훑기 들여다본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게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식이고 네네네. 그 방식을 활용한 게 이 챗 GPT인데 그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얘예요. 챗 GPT라고 했는데 챗은 대화형이라는 뜻이에요. 대화형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인데 입력을 대화형으로 자연스럽게 안 돼. 또 하나는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단기 기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너 어제 뭐 했어? 뭐 극장에서 영화 봤어. 그거 재밌디? 라고 할 때 그거라고 하는 게 앞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다는 걸 기억을 해야 그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기 기억을 갖고 있다는 뜻도 있어요. 대화가 된다.
GPT의 G는 generative, 생성하는, 만드는, 그러니까 만드는 인공지능이다. 얘가 그림을 학습하면 그림을 그리고요. 그러니까 대화형인데 굉장히 거대한 언어 모델로 사전 학습을 했고 뭔가 근사한 말을 뱉어낸다. 아까 제가 고양이 사진 할 때 뭐 몇천만 개의 매개 변수를 했잖아요. 얘는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번 연산을 할 때 1750억 개의 매개 변수의 가중치를 다 바꾸면서 계산을 해요. 미친 거죠. A100이 아까 1초에 312조 번 연산한다 했죠. 걔를 1만 대를 붙였습니다. 1달 이상의 더하기 빼기는 웹을 다 털어봐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1, 2, 3, 4, 5 더하기 5, 6, 7, 8, 9를 웹에 누가 올려서 그걸 문서에 쓰겠습니까? 그래서 5자리 이상이 더 센 거 빼자면 형편없어요. 10%도 못 맞춘다는 뭐 그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사고 패턴으로는 더하기 빼기의 원리를 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원리를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제레미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챗GPT를 써보니까 얘가 너무 멀쩡하게 잘하는 거예요. 가상의 환자의 그 진단 결과를 집어넣었어요. 35세 여성이고 과거 병력이 없다. 흉통, 가슴에 통증이 있고 숨 쉴 때 통증이 심해진다. 그리고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거 뭐냐? 라고 했더니 얘가 그 늑연골염일 가능성이 크다. 라고 했어요. 이 의사가 볼 때 이건 맞는 진단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보니까 폐색전증일 수도 있다라고 답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근사했는데 그 다음에 얘가 갑자기 늑연골염이 경구 피임약 복용으로도 유발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완전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래 의사가 근거가 있냐? 유로피안 저널 오브 인터널 메디슨에 관련 논문이 나와 있다. 논문의 번호까지 탁 붙여서 대답을 했어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그런 논문이 없어요. 아예 인터넷상에? 아예 없어요. 그럼?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죠. 얘가 이 단어 다음 단어에 나올 가장 그럴듯한 말들을 찾는다고요. 얘가 볼 때 이건 너무나 그럴듯한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뽑아내는 기계가 아니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가장 그럴듯한 답을 뽑아내는 기계니까 거짓말인데 이거는 거짓말이죠. 인간 예. 세계에서는. 근데 얘는 트랜스포머 방식으로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지를 예측해서 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참말을 내놓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가장 그럴듯한 말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거짓말할 때는 기가 막히게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유명하다. 개놈 새끼 아니야? 뭔가 허언증 환자 같죠. 그러니까 그 미국의 벤처 가딜 AI라는 곳에서 자기들이 조사하니까 전체 20% 정도의 답변에서 할루시네이션 오류가 보이더라. 왜냐하면 얘는 정답을 뽑아내는 기계가 아니라 가장 그럴듯한 답을 뽑아내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 진짜 위험하다, 근데. 이게 지금 AI의 최신 기법인데, 네. 그 기법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답을 내놓긴 하는데, 그 중에 한 20% 정도는 개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 방식에서는. 이게 네. 1%만 된다 하더라도 99%가 맞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까지 보니까, 야, 1억 번 했는데, 9,990만 번이 맞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어떤 AI에게 결정을 맡겼더니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판단이 거기서 나오면 어떡해.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수도에 가서 사는 거죠.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철학, 윤리학, 인류학, 인지심리학, 법학, 사회학 아주 다분야에서 다학제간 연구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에 대해서 그리고 인공지능에게 윤리를 심을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릴 가능성들이 꽤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이 다큐멘터리를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문제점들, 이슈들을 공유해야 되고요. 유럽연합이 AI법을 이달 말에 표결을 시작합니다. 2018년도에 인간 중심에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놓고 19년도에 최종안을 발표하고 20년도에 인공지능 백서를 발행하고 21년도에 법안 초안을 발표하고 비로소 올해 이달 말에 표결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챗 GPT 때문에 와 이거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작업해서 이제 네. 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 챗 GPT랑에 나와서 이들이 5년 전에 생각했던 인공지능을 확 뛰어넘고 있으니까. 근데 5년 동안 차곡차곡 쉬지 않고 정말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밟아 나가잖아요. 정말 배울 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보고 싶은데. 인터넷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20페이지를 다 읽는다는 거는 못할 일이기 때문에 네. 부장님이 다 읽어보시고 요약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겠네. 자, 이거 다음 주 또 나오셔야 되겠네.